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나는 늘 두 개의 얼굴을 쓰고 살아야 하죠. 솔직히 말하면 출근이 너무 싫습니다. 알람 소리가 귓가를 찢듯 울립니다. 띠리리리.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아직 바깥은 어둡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한데 오직 제 방만은 시끄럽게 요동치고 있죠.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도 억지로 몸을 일으킵니다. 아, 오늘도 시작이네. 출근길보다 먼저 저에겐 아침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깨우는 겁니다. 은우야, 일어나야지. 오늘 어린이집 가야 돼. 아직 꿈나라에 빠진 아이는 몸을 돌려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듭니다. 싫어. 조금만 더 잘래? 아, 이 목소리. 하루에도 10번은 듣는 대사. 다급한 마음에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회사 늦어. 빨리 일어나야 돼. 하지만 아이는 눈을 질끈 감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는 이미 조급함과 초조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렇게 매일 아침 전쟁처럼 살아야 하지? 아이를 억지로 안아 거실로 데리고 나오고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고 반찬통을 꺼내고 밥솥에서 밥을 푸고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과 반찬 접시를 늘어놓다 보면 저는 늘 숨이 차오릅니다. 싱크대 옆에는 아직 설거지 못한 어제 저녁 그릇이 쌓여 있고 전자레인지 옆에는 아이가 먹다 남긴 간식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수선한 주방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나는 왜 늘 치우지 못한 집, 정리되지 못한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지? 은우야, 밥 먹자. 아이를 식탁에 앉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싫어. 안 먹을래. 또 시작입니다.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30분 남았는데 아이는 요지부동입니다. 국을 떠서 입에 가져다 주면 고개를 획 돌려버립니다. 반찬을 집어주면 손으로 밀어냅니다. 저는 결국 목소리를 높입니다. 빨리 좀 먹어. 엄마 시간 없어. 그러고는 곧 후회합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니까요. 아이 챙기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정작 제 준비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거울 앞에 설 시간조차 없어서 세수만 하고 대충 머리를 묶습니다. 화장품은 늘 가방 속 파우치에 넣어둡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부랴부랴 화장을 해야 합니다. 옷장 문을 열어도 뭘 입지 고민할 시간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지를 집어들고 아무 블라우스나 걸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지각이네.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아이 발걸음은 거북이처럼 느립니다. 빨리 가자, 엄마 늦겠어. 재촉하자 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엄마는 맨날 늦어. 늦어, 그게 뭐야? 그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힙니다. 그래, 아이에게 나는 늘 바쁘다. 서둘러라만 외치는 엄마구나.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를 떼어놓고 나오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뒤돌아보면 아이는 이미 교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저를 붙잡던 그 작은 손길이 계속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의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지하철 안, 제 손에는 손거울과 화장품이 들려 있습니다. 급히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색을 더합니다. 옆자리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여유롭게 앉아 있는데 저만 혼자 부랴부랴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늘 지쳐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저는 엄마에서 직원 김지연으로 바뀝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 컴퓨터 화면에는 처리하지 못한 메일이 가득.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졌지만 표정은 무표정해야 합니다. 누가 제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지만 속으로는 계속 되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늘 두 가지 얼굴을 써야 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키우면서도 일하니까 멋있다. 대단하다, 존경스러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존경받을 일만은 아니라는 걸요.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늘 지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결코 멋진 일은 아니라는 걸요. 사실 저는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아, 출근하기 싫다. 그 말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와야 하는 미안함,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회사로 향하는 공허함, 그리고 늘 뒤처지는 듯한 불안함 등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저녁에 퇴근해 아이 얼굴을 볼 때면 저는 또 다짐합니다. 내일은 엄마가 화 안 낼게, 우리 잘해보자. 하지만 알람이 다시 울리면 그 다짐은 또 무너집니다. 출근하기 싫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건 워킹맘들의 하루하루에 깔려있는 눈물 섞인 진심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옆에 누운 아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벌겋고 숨소리가 거칠더군요. 손바닥을 이마에 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우야, 어디 아파? 엄마, 머리 아파. 체온계는 38.5도를 가리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팀장님 앞에서 중요한 보고가 있는데 어쩌죠?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한쪽 귀에는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고 다른 한쪽 귀에는 회사의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꼭 나가야 돼. 아니야, 아이를 두고 나갈 수는 없어. 양쪽에서 동시에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고 나가면 나는 엄마로서 실패한 걸까요? 회사 전화를 걸어 결근을 말하면 나는 직원으로서 낙오자가 되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이미 눈치가 보였습니다. 올해만 벌써 3번째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휴가를 쓰는 게. 동료들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애핑계야? 팀 분위기 다 흐리네. 저도 알아요. 회사는 개인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어떡하나요? 38도 넘는 열로 축 늘어진 아이를 두고 출근할 수 있는 엄마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결국 결근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오늘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휴대폰 너머의 정적 속에서 과장님의 한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기다렸습니다. 제 옆에는 양복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든 아빠,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 모두 저와 같은 눈빛이었어요. 회사 생각, 집안 걱정, 아이에 대한 불안이 뒤섞인 눈빛. 진료가 끝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대리, 오늘 회의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이 많이 불편해하시네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눈치가 보이는데 굳이 이런 전화까지 할 일인가? 집에 돌아와 약을 먹이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자니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직장만 안 다녔다면 내 곁을 늘 지켜줬을 텐데. 그 죄책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근한 죄책감의 메일을 체크하고 회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아픈데 나는 아이 옆에서조차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안 가서 좋아. 근데 엄마도 아프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아이는 엄마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여린 존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출근하기 싫다는 건 다 똑같아. 누구나 그래.
하지만 워킹맘의 출근하기 싫다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회사 가기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나가야 하는 마음의 찢어짐, 회사와 아이 사이에서 누구에게도 충실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늘 뒤처지는 것 같은 자책감. 그 모든 게 섞여서 아침마다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오늘 밤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완벽한 직원도 완벽한 엄마도 아니어도 돼. 단지 네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엄마가 될게. 그리고 속으로 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출근하기 싫다. 그래도 나는 내일도 버틸 거야. 아이 아픈 날의 출근 전쟁. 이건 아마 수많은 워킹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 전쟁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전쟁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묻겠죠. 왜 그렇게 힘들게 다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내 아이와 내 삶 둘 다 지키고 싶으니까요.